제가 내리는 이곳은 금운도 서도 코바이 1번 자리에 내려서 오늘은 야간 참돔 낚시를 해볼 건데요. 해가 지금 중천에 걸렸습니다. 아마도 한 1시간 정도 있으면은 해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요즘은 날이 너무 덥다 보니 갯바위에 한낮에 서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늦지막하게 한 6시 정도에 갯바위에 나와서 밤 11시에 철수를 하는 그런 일정을 잡아서 지금부터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를 꾸렸습니다. 오늘의 야간 참돔 낚시 채비는 낚싯대는 1.75 낚싯대를 들었고요. 그리고 원줄은 2.5, 목줄도 같은 2.5호 목줄을 묶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여름철 참돔은 그렇게 큰 씨알에 참돔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줄과 목줄 그리고 릴도 3000번 릴을 좀 가벼운 채비로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찌는 전천 기울지 야간 케미를 이렇게 위에 꽂을 수 있는 그런 지입니다. 주야간 겸용으로 되어 있는 지, 그리고 도래, 그리고 바늘은 감성돔 5호 바늘을 묶었고요. 봉돌은 지금 삼비 봉돌을 일단 하나를 물려서 가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달지는 아니지만 봉돌 위에 고무를 2개를 끼워두었습니다. 이것은 그 줄잡이 겸 집어등을 꽂을 수 있도록 봉돌을 채비를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고무를 2개를 끼워서 야간에 케미를 이렇게 끼워서 낚시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들물을 보고 철수를 하는 그런 물때이기도 합니다. 참돔 낚시는 보통 포인트가 썰물 포인트가 이렇게 많이 썰물 때 입질을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오늘 제가 코바이 1번 자리를 택한 이유가 밤에 제가 낚시하는 그 물때 시간이 들물입니다. 들물을 주로 이렇게 보고 지금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바이 1번 자리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조류가 썰물 때가 되면은 위에서 자로 이렇게 쭉 남바다로 뻗어 나갑니다. 이럴 때도 잘 물지만은 덜 물 때 자에서 우로 이렇게 쭉 이렇게 뻗어 나갈 때도 그런 대로 괜찮은 그런 포인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물때에 맞춰서 코바이 1번 자리에 내려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참돔 포인트가 그 썰물 포인트에 많이 입질을 받는 그 이유가 참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류가 얕은 곳에서 깊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줘야 밑밥을 뿌리고 하면은 깊이 은신을 해 있던 그런 참돔들이 조류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낚는 것이 갯바위 낚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덜물 포인트냐 썰물 포인트냐를 결정 짓는 것은 조류가 흐르는 방향의 수심입니다. 보통 썰물 같은 경우에는 자 왔습니다. 첫 입질이 왔습니다. 자, 참돔 같습니다. 참돔. 그렇게 큰 씨알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채비를 하면서도 예측을 했지만은 지금 여름철에 나오는 참돔은 보통 한 40cm 밑에 거, 그리고 한 50cm가 나오면은 큰 씨알이 나온다 하는 정도가 그렇게 큰 씨알이 아니다 보니 조금 들기가 조금 버겁습니다. 조금 버겁지만은 그냥 들도록 하겠습니다. 차차차. 참돔이 올라왔습니다. 가서니 또 친구들 데리고 도망가면 안 된다. 살짝 다른 데로 가서 놀아라. 다른 데로 가서. 자, 이야기를 하다가 입질이 들어와 버렸는데요. 참돔은 포인트를 결정 짓는 것은 조류의 방향이 덜 물 때 깊은 곳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은 설물대 깊은 곳으로 흘러가느냐, 이것을 두고 포인트를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덜 물 때도 된다는 것은 주위가 보통 보면 수심이 한 3, 40m 나오는 일정한 수심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설물 때는 좋지만은 덜 물 때도 잘 나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첫 입질을 받아냈는데요. 과연 오늘 야간 낚시에서 어떠한 조항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참돔 낚시는 참 이런 맛에 낚시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지도 보지를 않고 이래 있어도 그냥 원줄을 우르르 끌고 갑니다. 우르르 끌고 가는 그런 맛에 참돔 낚시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당겨낼 때도 좀 대물이 물면은 으쌰 으쌰 하면서 시루는 또 그런 또 맛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물 참돔을 기대하기보다는 한 4, 50cm급 참돔을 노리고 오늘은 낚시를 하기 때문에 조금 채비도 가벼운 채비로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훈아, 네. 니는 그 신발이 갯바위 신발이 그밖에 없나? 네. 그거를 처음에 사서? 네. 물 걷는 거 때문에. 이 여름에 이 사람은 그 장화를 신고, 그런데 이 갯바위 장화는 네. 여치기 낚시할 때 일본에서 대마도라든지 그런 데는 여치기라든지 물이 잠기는 그런 데 있잖아. 네. 그런 데서 신는 것이 장화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맞거든. 안 맞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더워서 그런 게 아니고 덥는 것도 있지만은 네. 가장 문제가 뭐고 하면은 만약에 물에 빠졌을 때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모르잖아. 네. 너울이 쳐가 빠질 수도 있고 미끄러져서 빠질 수도 있고 이래 됐을 때는 신발을 못 붙는다. 가장 위험한 게 그거야. 그래서 갯바위 신발은 항상 벗기 쉽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을 나중에 가서 하나 새로 사라. 뭐 날란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응급 대치가 안 된다. 안에 물이 들어가 보고 꽉 채 보면은 거기에서 가장 위험한 게 장화가 물에 빠졌을 때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것이 안 맞아. 참돔은 한 마리가 낚이면은 보통 이래 한 몇 마리는 연속적으로 올라오는데 한 마리 딱 입질을 보여주다가 입질이 연속 입질이 없네. 조금 전에 한 마리를 첫 고기를 방생을 했더만은 이 친구가 그냥 다 데리고 갚은 모양이다. 이야기 하지 말아야 했는데 살짝 가야 되는데 야가 온 동네 지금 소문을 내보고 갔구나. 종훈 씨가 벤치라고 불리우는 작은 돌돔을 낚아냅니다. 한번 보여주라. 혹시 모른다. 나중에 되면은 그거라도 한 가닥 쓸 수 있을란가 모른다니. 잡어가 상사리 건붕어가 해는 수평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야간 채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뽕돌 위에 케미라이트를 도착하자마자 지금 불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조금 케미라이트를 바로 뿌리면 빛이 굉장히 밝습니다. 너무 밝은 것보다는 은은하게 물속에서도 은은하게 이렇게 빛이 나야만 집어 효과도 보면서 원래는 이렇게 케미라이트를 꺾어 넣는 것이 아니고 루미꼬라는 그런 집어등이 있습니다. 집어등을 끼워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케미라이트를 일단 뽕돌 위에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밤에 줄로 잡을 때도 괜찮고 그리고 또 집어 효과도 참돔들에게
녹색의 그런 인색이 나기 때문에 집어 효과도 괜찮은 뭐 그런 방법이기에 케미라이트를 일단 끼웠습니다. 그리고 자, 전자 케미를 찌 위에 이렇게 케미를 꼽도록 만들어 놨는 찌입니다. 그래서 기울지 위에다가 이렇게 알케미를 장착해서 밤낚시 채비는 끝이 났습니다. 낮에 주간에 사용하던 채비 그대로의 전자 케미를 하나 꽂고, 그리고 목줄에는 케미라이트를 하나 달아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끼는 오늘 청개지렁이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크릴과 청개지렁이 두 가지를 겸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돔 낚시에서 청개지렁이 끼우는 법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잡습니다. 머리를 잡고는 머리 바로 단단한 부분을 이렇게 끼는 것이 아니고 머리 한 0.5mm 밑에다가 내두가 이렇게 머리 부분에 있기 때문에 머리를 찔러보면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내두 밑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간통을 하는 방법으로 머리 깨기입니다. 머리 깨기로서 이런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늘을 이렇게 감싸듯이 돌려서 이렇게 끼는 분들도 있는데요. 굳이 청개지렁이를 낄 때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기들은 공격을 할 때 머리 부분을 이렇게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바늘이 보이더라도 낚시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3마리에서 한 4마리 정도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야간 낚시를 할 때는 주의 갯바위 지형 지물을 숙지하고 동선을 파악한 뒤 안전에 주의를 하며 낚시를 합니다. 한여름의 따가운 태양도 지친 듯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고 그 자리를 빨간 케미 불빛이 자리 바꿈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하, 정갱이가 붙었습니다. 정갱이. 아이고, 알아서 가네. 정갱이가 정개비를 묶고 올라옵니다. 밤 낚시를 할 때는 소음과 빛을 조심을 해라고 낚시 선배들이 많이 이렇게 주의를 시킵니다. 하는데,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감성돔 낚시는 갯바위 가장자리 부근에서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불빛과 소음을 조심해라 하지만은, 여름철에 이렇게 밤에 참돔 낚시를 할 때는 조류를 튀워서 이렇게 흘러보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불빛과 소음을 그렇게 조심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강력한 이거 헤드램프를 끼고는 바다에다가 이렇게 휘젓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은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은 참돔은 없고 정갱이들이 청개비 꼬리를 이렇게 청개지렁이 꼬리를 탁탁 따먹고 있는 그런 지금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해 떨어지기 전에 채비를 해서 몇 번 캐스팅 만에 한 마리 참돔이 올라오긴데 오늘 야간에 대박을 칠 것 같아 하는 예감이 들었지만은 막상 지금 야간 채비를 꾸려서 낚시를 해보니 기대하고는 지금 아닌데 또 뭐야? 또 정갱이 같습니다. 정갱이가 이렇게 꼬리만 따먹습니다. 참돔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우르륵 하고 이렇게 삼켜버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청개지렁이도 이렇게 사서 사용을 해보면은,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은 중국산 청개지렁이입니다. 좀 붉은색이 나는, 이렇게 보면은 붉은색이 나는 이런 청개지렁이는 중국에서 수입을 한 청개지렁이고, 국산 청개지렁이는 보면은 조금
까만빛이 밤색빛이 도는 그런 색이 있는 청개지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도 많이 나죠. 국산 청개지렁이와 중국산 청개지렁이는 판매하면서도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낚시점에서 사올 때도 가격 차이가 나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청개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서 이렇게 인이 납니다. 머리에서 인뿔이 난다 해서 밤 낚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미끼이기도 합니다. 하는데 중국산이 인뿔이 덜 나고 국산이 인뿔이 더 나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기다리던 참돔 입질은 없고 미끼를 탐하는 전갱이들만 올라옵니다. 전갱이는 입술이 약하기 때문에 당겨오는 도중이나 잡을 때 잘 떨어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삼비뽕돌 2개 그리고 오비뽕돌 하나를 물려서 되도록이면 좀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무거운 뽕돌을 달았습니다. 달았지만은 오비뽕돌을 달기 전에는 좀 전갱이도 씨알이 좀 작고 오비뽕돌 하나를 더 물리니까 그나마 씨알이 좀 큰 씨알에 전갱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갱이다, 전갱이. 전갱이도 씨알이 큽니다. 오늘 컨셉은 전갱이 낚시로 어떻게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는데, 이거 참돔이 입질을 할 기회를 지금은 주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청개지렁이와 크릴 미끼를 지금 교대로 이렇게 끼워서 낚시를 하는데, 오늘 이왕 이렇게 또 전갱이가 많이 이렇게 입질을 하니까 전갱이 낚는 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이렇게 전갱이 낚시를 해보면은 빨간 찌가 이렇게 동동 떠 내려가다가 슬슬 쑥 내려가는 입질은 없습니다. 전갱이 입질은 보면은 슬그머니 슥슥슥슥슥 하든지 아니면은 불빛이 빨간 불빛이 조금 연하게 물속으로 쓱 잠겨 들어간다는 이런 신호가 옵니다. 전갱이 입질이 들어오면은 이럴 때는 그냥 그것을 보고 챔질을 하면은 10중 8구 히팅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입질이 올 때까지 찌가 슬 잠긴다 싶으면은 그냥 원줄을 살짝 감아드려야 되죠. 살짝 이렇게 감아드리면은 잠기던 찌가 물속으로 더 이렇게 자기가 끌고 내려갈 때까지는 기다려줘야만 정확하게 입술에 이렇게 꼽혀서 히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견제 동작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입질이 들어오면은 지금 또 자, 어느 쯤 갔다면은 이렇게 낚싯대를 들어서 살살 이렇게 끌어주는 겁니다. 살살 끌어주다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먹이를 묵으면서 툭툭툭 오면서 조리대 끝에서 묵직하게 왔다 싶을 때 챔질을 해야만 정확하게 히팅이 되는 그런 어종이기도 합니다. 여름철 밤 낚시를 할 때 수심층을 지금 제가 낚시하는 곳이 좀 먼 곳은 한 30m 이상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지형입니다. 하지만은 한여름철에 이렇게 밤 낚시를 할 때는 바닥층을 노리면은 입질 받기가 조금 힘든 그런 철이 여름철 밤 낚시입니다. 아무리 수심이 깊은 곳이라도 밑밥을 꾸준하게 이렇게 치다 보면은 한 10m에서 한 15m 아니면은 한 20m까지도 보통 한 15m 층에서 이렇게 좀 떠서 입질을 많이 받아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갱이가 종훈 씨도 전갱이를 한 마리 낚아냈습니다. 참 뜻대로 안 되는 게 낚시입니다. 오늘 한 마리가 첫 참돔이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이야 오늘 밤 낚시 대박 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불청객인 전갱이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했네요. 청개지렁이 기어봤나? 아니요. 청개지렁이는 이렇게 잡아서 자, 3마리 정도 이렇게 끼워서 문종훈 씨가 지금 낚시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지금 옆에 서 있을까요? 밤 낚시를 하다가 낚싯대 초리대를 부러뜨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접고는 지금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밤 낚시를 할 때는 정말 이거 낚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초리대 많이 뿌려먹는다. 특히 이런 사이드 캐스팅이 잘 안 되는 사람이지. 네. 네가 사이드 캐스팅 할 줄 아나?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초리대가 뿌려먹는 게야. 이렇게 어두울 때 지금 뒤에는 이렇게 직벽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 딴에는 이것을 피해서 던진다고 던져도 하다 보면은 탁 걸려서 초리대가 뿌려먹는 게야. 그래서 낚시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뒤로 던지기 언더 캐스팅 말고 사이드 캐스팅, 밤에도 자유롭게 좌우로 던질 수 있는 이런 캐스팅 방법부터 먼저 이렇게 좀 숙달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밤 낚시를 할 때도 자유롭게 내가 이렇게 던지면서 걸려서 초리대를 뿌려먹는 그런 일은 없어. 그 정경이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들어가죠, 이렇게. 네. 들어가자. 들어갈 때 이렇게 치면은 100%의 헛방이야, 이거. 다시 이거 청개지렁이가 붙어 있을 거야. 한 끌어줘 볼게 봐라. 자, 이렇게 살살 당겨주니까 들어가잖아. 고등어나 정경이를 뺄 때, 여기 바늘을 잡고, 얘 입술이 약하잖아, 그죠? 바늘을 잡고는 이렇게 탁 틀어보면은 밑에 고등어를 잡지 않고 비린내를 묻히지 않고 빼는 방법도 있어.